자, 사정이 이렇습니다. 그러나 주식 보유 상황 같은 건 청와대가 모를 수가 없는 거죠.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저희 취재진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청와대에 물어봤더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 나왔습니다. 자, 강동 기자, 청와대의 답변이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? 그러니까 주식 보유 현황은 공개 기록이어서 알 수 있었는데 이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공직자의 주식 투자 같은 거 문제 삼는 건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손해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?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말고는 이해충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.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. 이 후보자가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했다는 건데 자, 이거는 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관 윤리 강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. 들어보시죠. 예. 법관이 그 회사의 소송의 승패에 어떤 심정적이라든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올바른 자세고. 네, 그래서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처럼 주식으로 대거 손해를 봤다고 해서 이해충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런데 강 기자 말대로라면 본질과는 관계가 없긴 합니다만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 투자로 얼마나 손해를 봤다는 겁니까? 네, 청와대는 정확한 손해 액수는 밝히지를 않았습니다. 야당도 이 분석은 하고 있지만 주식 거래 횟수가 하루에 수십 회를 하는 등 이 총 수천 건이 넘는 데다가 이 손해의 기준을 과연 어디에다 둬야 하는지도 애매해가지고 이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런데도 이 손해를 봤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뭘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청와대는 명확한 해명 역시 내놓지를 않았습니다. 그래서 청와대가 이것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자, 최근 청와대가 이 최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집 세 채에 대해서도 자, 그게 흠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이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포르쉐 논란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외제차 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한 것에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들어보시죠.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.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거나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는 정의당조차도 이 정도면 곤란하겠다. 그래서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다. 이런 보도를 조금 전에 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?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해야 되지만 국회 임명동의가 꼭 필요한 자리는 아닙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또다시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있겠죠. 지난 2017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던 이유정 변호사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낙마하고 또 검찰 수사를 받아서 기소된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. 자,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박영선, 김현철 장관 임명 강행으로 야당과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후보자의 임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청와대로서는 이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겠습니다. 청와대가 지금 고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면 검증 과정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답답하군요. 강동원 기자 잘 알았습니다.